경남기업 고성완종 전 회장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가 내일 공판에 첫 출석해 이틀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고용 계획이 있는 업체도 21%에 불과합니다. 창원 주남저수지 수위를 낮췄더니 철새가 되돌아왔습니다. 반복되는 수위 논란에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계훈련지로 경남을 찾는 운동팀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관광 비수기에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열립니다. 홍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이번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연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석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사한 혐의가 확인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공판하였습니다. 홍 지사는 유일한 증인인 윤 전 부사장을 검찰이 한 달 동안 통제 관리하면서 만들어낸 진술 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과 같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 망자와의 진실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6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에는 홍 지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됐지만 첫 공판부터는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엄모 대학 총장과 김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증인으로 부릅니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왕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재판 끝에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는 2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올해 경남 경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더한데요. 소비심리 회복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공작기계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지만 현재 가동률은 절반 정도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체 가동률 한 70% 정도 유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1월 가동률이 50% 이하로 지금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 철강자재를 유통하는 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6만 톤을 소화했는데 지난해에는 4만 8천 톤으로 20% 줄었고 그만큼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인력 채용 계획 이런 건 좀 혹시 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생각을 못 하죠. 예. 뭐 모두 어느 업체라도 안 줄이면 다행이죠. 창원 상공회의소가 12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4.5%가 당분간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고용 계획이 있는 업체는 21.1%로 10곳 가운데 8곳이 고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인들이 경기 전망을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소비시장 둔화를 가장 큰 변수이자 어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닐 것 같다. 내년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산업 경기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지난해보다 나빠진 상황 탓에 경남의 경제 회복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대형 조선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20%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국내 대형 조선 3사는 올해 수주 목표액을 370억 달러로 잡아 지난해 470억 달러보다 20%가량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업계는 해양 플랜트나 액화천연가스 선박 발주가 줄어드는 데다 대형 컨테이너선도 지난해에 수주가 집중돼 올해는 발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위가 높아 주남저수지를 떠났던 제두루미와 큰고니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수위를 낮췄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해마다 수위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갈대섬과 모래톱이 물속에 잠기자 철새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남 저수지의 오늘은 2달 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모래톱과 용꽃 군락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인근 들판으로 피신한 제두루미와 고니 700여 마리가 다시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주남 저수지에서 수위 논쟁이 벌어진 건 지난해 11월. 겨울 철새가 날아들자 수위를 낮춰달라는 환경단체 요구에 농어촌공사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홍수 공급을 위해서 530만 톤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그 장기 가뭄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논란 끝에 창원시가 용농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낙동강물 300만 톤을 끌어오는 정기 요금을 대기로 하면서 농어촌공사는 수위를 4m에서 3.2m로 낮췄습니다. 주남 저수지를 보존하면서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창원시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정기 요금을 매년 확보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창원시의 전기세 지원 결정이 올 봄 단 한 차례에 국한되면서 수위 조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참에 가뭄 대비 도수관로 공사비 30억 원을 창원시가 부담해 줄 것으로 바라고 있고 창원시는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사무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하도 막 일을 하니까 숟가락 얻는 식으로 이제 우리 시에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남 저수지의 수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대현입니다. 겨울 전지훈련지로 경남을 찾는 운동팀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를 잊게 할 정도로 효자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 선수들이 기초 체력 훈련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서울 지역 고교 축구 클럽으로 2년째 전지훈련지로 통영을 찾았습니다. 스케줄 관리를 통영시와 축구협회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운동장 배정 문제, 또 선수들이 필요로 한 이런 걸. 지난해 11월부터 1월 초까지 통영을 찾은 운동팀은 3개 종목 52개 팀, 1,100여 명에 이릅니다. 통영 지역 체육시설은 이미 다음 달까지 전지훈련팀 예약이 꽉 차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상인들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잊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이래 하시면 단골도 많이 잡히고 겨울에 비수기가 있는데 그걸 작년에도 못 느끼고 넘어갔습니다. 통영시는 전지훈련으로 인한 지역 경제 매출이 2014년 50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나는 아주 싱싱한 수산물, 또 우리 음악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관광시설 이런 것도 여가를 즐기는데 큰 몫을 하지 않나. 올겨울 경남을 찾은 전지훈련팀은 640개 팀에 15,000여 명. 경남발전연구원 조사에서 한 사람이 하루 7만 4천 원을 사용하면 열흘 기준 11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날씨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지훈련팀 유치가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약초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청군이 지난해 11월 약초 판매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텅 빈 채 방치돼 있어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지역 약초와 특산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산청군이 3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지만 아직 텅 비어 있습니다. 낙찰이 안 되면서 현재 4번째 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 상인들은 시장도 한산해 수익성이 낮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집 지어놓은 지는 한참 되지. 약초는 유명한데 여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또 약초 판매장 인근에는 이미 15개의 약초 상점이 있어 영업구역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상점들도 손님의 발길이 줄면서 매출은 매년 10% 가까이 줄고 두어 곳은 벌써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은 판매 공간을 늘리기보다 이미 있는 판매장을 모아 유통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부 다 한쪽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강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구는 감정평가와 수익성을 고려해 1차 때보다 1년 사용료를 70만 원까지 낮춰 입찰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응찰자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기탁하신 분들입니다. 통영 거제 고성지구 건우회에서 340만 원, 창원 주식회사 GNT 직원들이 123만 4천 원, 양산 중앙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80만 1,500원, 주식회사 펜코리아 중공업 여직원들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령군 의령읍 서본마을 이장과 경로회원들이 35만 원, 창원 북면 감계 현대힐스테이트 1차 부녀회 30만 원, 의령군 의령읍 남녀의용소방대원 30만 원, 창원시 신촌동 주식회사 한국철강협력업체 금창공업 오염근 대표가 3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진해 웅동이동 일신림 아파트 부녀회 20만 원, 창원시 동읍 무점노인회 20만 원, 의령군 봉수면 오산마을 정영숙 씨가 20만 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 중부지부에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적 대학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할 예정입니다. 인제대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4학년의 등록금을 2.5% 내리고 1학년부터 3학년의 등록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상대와 창원대도 이번 주 등록금을 동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7%로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향해 경남형 학교급식 약속의 조속한 시행을 공개 촉구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형 학교급식을 이르면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제 박 교육감을 향해 경남형 학교급식 시행 약속을 빨리 지켜달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소방 헬기는 지리산에 가장 많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소방 헬기 출동이 287건으로 2014년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리산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영 사령도도 28건을 차지해 산행사고의 구급이나 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운전기사 폭행 등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잇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운전기사 폭행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김 전 명예회장에게 내일 오후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몽고식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별관리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 경남 상인연합회장 57살 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